발매했는데 그 기대보다는 못 미쳤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이거 기록 다 깼어 지금. 2023년에는 아마 스테이시의 이름을 전 세계에 이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K-팝 1타 강사 최광호.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꼭 예의주시해야 할 걸그룹 한 팀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들을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룹 이름이 뭡니까? 스테이시입니다. 스테이시는 뭐 저한테는 약간 조카 같은 걸그룹이다. 왜냐면 거기 또 라 사장님이랑 또 제가 또 가끔씩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또 얘기를 또 들어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야. 우리 조카인데 고3이야.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성적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야말로 잘 되면 저도 응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조금 성적이 안 좋으면 나도 좀 안타깝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제가 조카 걸그룹으로 생각하고 있는 스테이시 어떤 그룹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시 데뷔는 언제 했냐? 2020년 이제 11월에 했어요. 그리고 저희 컨텐츠에서 보면 알겠지만 라 사장님께서 그 형님 제가 걸그룹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렸죠. 힘들 때 그런 거 하지 마라. 곡만 써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도 했던 그룹이 어딥니까? 스테이시였어요. 당시에 이제 연습생 시절부터 저희 시상식도 잠깐 왔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요번에 우리 시상식에서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이야? 뭔가 좀 아우라가 생겼어. 신인이 아니야. 뭔가 좀 느낌이 좀 있더라고. 아, 이 친구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팬덤도 많이 생기고 능력치에 대해서 인정을 좀 받고 있죠. 멤버들이 세은, 제이, 시은, 수민, 윤, 아이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멤버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캐스팅이 됐고 트레이닝 했느냐 그걸 알고 싶으면 저희 여기 콘텐츠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어디입니까? 하이업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팬덤은 스윗입니다. 팬덤이 요즘 많이 생겼죠? 스테이시가 앨범을 몇 장을 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판매량 추이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처음 소베드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제 스테이시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트와이스를 키우다시피 한 프로듀서다. 이런 얘기를 또 브레가이드 필승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스테이시라는 그룹에 대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많이 가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다음 관심이 많았지. 당연히 여기 라 사장도 기대가 많았겠지. 근데 첫 앨범을 냈는데 그 기대보다는 못 미쳤어요. 근데 사실은 여자 신인들이 나와서 내는 어떤 스코어 대비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워낙 이 라 사장이 히트메이커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나와서 그냥 1등만 계속 했더니까 스테이시가 나왔을 때도 나오자마자 1등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그때 내가 통화를 하면서 라 사장이 많이 다운돼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러다 이제 올라간다. 기다려라. 내가 이제 그런 뭐 얘기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베드라는 앨범 갖고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리고 라 사장도 소베드라는 노래를 굉장히 나는 애착이 있다. 정말 잘 만든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인기라는 게 한 번에 되지 않지. 근데 이제 이런 게 누적이 돼서 좋은 분위기로 이끌었고 스테이시 이제 이후의 앨범들 내가 설명을 하지만 약간 여기서 업다운이 있어. 쉽게 얘기해서 기승전결이 있고 업다운이 있어가지고 뭔가 스토리텔링이 돼. 그 내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앨범에 에이셉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4월에 이제 나와요. 이때 해놓고 이제 절치부심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에이셉을 딱 냈어. 그때 뭐 안무부터 시작해서 컨셉이 아주 좋았잖아. 그래서 처음에 딱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이셉에서 이제 분위기를 탄 거야.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이게 신인 그룹이 앨범 2장째 벌써 이렇게 음원 차트를 막 점령하고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에이셉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아시겠지만 이 춤 소셜에서 안 따라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됐어요. 이제 스테이시는 자리 잡고 뭐 엄청나게 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21년 9월에 스테레오타입 색안경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퐁당퐁당이야. 요 앨범 하고 이제 요 앨범 하고 나오고 이제 요 앨범 나왔고 요 앨범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뭐냐면 여기서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좋았잖아. 그리고 색안경에서 약간 주춤해. 막 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주춤해. 그러다가 런 투 유를 2022년 2월에 발매했는데 이게 또 좋아. 성적이. 야 이제 완전히 잘 잡았구나 라고 했는데 2022년 7월에 이제 내가 다 정리한다 이러고 딱 나왔는데 이 뷰티풀 몬스터가 뭐 뒤에 그래프는 보겠지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힘든 거야.
잘 되려면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업다운이 되니까. 그러다가 올해 초에 나왔던 2월 발렌타인데이 때 나왔던 테디베어 뭐 여기 나온 수록곡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떠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최근에 우리 라사상이랑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 톤이 한 톤이 올라갔더라고. 얘가 기분이 좋아. 이 뷰티풀 몬스터 때 이렇게 통화했을 때는 막 다운돼가지고 좀 약간 그러다가 테디베어 하니까 이제 라사장은 감을 잡았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마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코드를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히트메이커도 제대로 된 아이돌을 한번 키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 시장이 경쟁도 치열하고 또 걸그룹 쪽에는 뭐 얼마나 많은 뉴진스, 르세라핌 있고 아이브 있고 뭐 살벌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도 사실 그 대열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앨범을 내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후 6주간 앨범 판매량입니다. 아까 음원의 경우에는 업다운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 봐봐요.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다. 결국은 스테이시라는 그룹의 팬덤이 앨범을 내면 낼수록 계속 점점점 성장하고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앨범 Start to a Young Culture. 여기 앨범 판매량이 얼마큼 나갔던 거죠? 이때가? 이게 28,000장 나간 거예요. 엠미스 데뷔할 때 생각하면 좀 약간 아쉽긴 하지. 근데 이제 중소기획사고 처음 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테이돔 해서 여기서 얼마 팔았습니까? 67,000. 여기서 67,000. 이게 에이셉이지. 에이셉 앨범에서 음원 차트가 좋아지면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성장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타입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됩니까? 14만 장이 넘어버려요. 3만 장대에 2배가 올라가고 여기도 2배가 넘게 성장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한 거야. 근데 이제 모든 평가라는 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 굉장히 잘한 건데 또 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정도 팔아도 되겠어?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누차 스테이시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어떤 게 이런 게 있잖아. 음원이 먼저 잘 되거나 아니면 음반이 잘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합치는 건데, 얘네들 성적을 보면 어때? 음원도 괜찮아. 그 다음에 앨범 판매량도 성장세에서 괜찮단 말이지.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거지. 순위가 음원 순위도 약간 아쉽고 앨범 판매량도 약간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폭발이 되면 둘 다 터지는 그림이 되는 거지. 팬덤도 쥐고 가면서 대중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뭐 전편에 뭐 세븐틴 얘기했지만 세븐틴이 그런 거지. 노래가 대중적으로도 어필이 되니까 음원 차트에서도 순위가 좋고 앨범 판매랑 팬덤이 많으니까 앨범도 무지하게 많이 파는 거잖아. 그런 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앨범이 나왔어요. YoungLove.com. 요거는 몇 장 팔았습니까? 이게 23만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10만 장 이상 또 증가를 한 거잖아. We Need Love. 여기는 몇 장 팔았습니까? 25만. 이게 25만. 이렇게까지는 계속 성장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가 여기서 잠깐 삐끗한 거예요. 그게 뷰티풀 몬스터야. 여기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그림이 된 거야. 여기는 뭐 앨범도 성장이 요거밖에 안 되고 음원 차트도 완전 안 좋았어. 잘 성장해서 갔던 그룹이 이거 하면서 많이 힘들었겠지. 아예 처음부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 성적표가 나쁘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잘하고 야 너 좀 잘하면 이제 전교수 1등도 하겠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진 거야 성적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좀 다운이 됐던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초에 뭐가 나왔어? 테디베어가 나온 거야. 이게 지금 몇만 장 팔았습니까? 29만. 오늘 날짜, 촬영 날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런 거지. 아마 이거는 계속 판매량이 늘어서 꽤 많이 팔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걸그룹이 한 40만 장대 되면 정말 잘 판 거야. 40만 장, 50만 장. 그 다음에 뭐 80만 장, 100만 장 넘어가면 이게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림이. 여자 아이들도 그렇게 음원 차트 좋지만 100만 장 넘기가 쉽지가 않잖아. 사실 여기서 갈 수 있는 행보가 음원이랑 앨범을 다 같이 섭렵할 수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둘 다 양적인 팽창을 하면 굉장히 좋은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테디베어에서 이렇고 음원 성적은 뒤에서 보여주지만 아주 좋았어요. 제가 성적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후 30일간 1일 유니크 리스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색깔별로 하면 소베드가 어디입니까? 요거예요, 소베드가. 소베드가 처음 나오니까 성적이 가장 안 좋았지. 뭐 앨범도 한 25,000장 팔았는데, 근데 이 정도도 처음에 데뷔한 거 치고는 잘한 건 맞지. 근데 스테이시의 음악은 어떤 게 있냐면 음악 자체가 사실은 좋다고 봐야 돼.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순위가 높은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걸 스테디하게 유지하는 것, 또는 뭐냐면 다 그래프가 30일간 봤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어때? 유지 내지는 올라가잖아. 이건 곡발이 있다는 거, 소위 말하는. 곡이 들을만 하다라는 거야. 안 그런 거는 그냥 아이돌 인기 컨셉으로 막 나오는 가수들 있잖아. 그런 가수들은 이렇게 가다 훅 떨어지잖아, 갑자기. 근데 스테이시는 어때? 음악을 다 들어준다는 거야. 30일이 지나도. 소베드에서 이렇게 막 고전을 하다가 에이셉은 어떻습니까?
A7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막 잘 된 건 아니에요. 역주행 비슷하게 갔단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게 30일쯤 올라와서 여기서 막 더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A7도 맨 처음에 이게 쉽지가 않네 했는데 A7이 사실 자리를 잡았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온 앨범은 뭐야? 색안경, 스테레오타입. 그 앨범에 2021년 9월 6일 날 나온 이 앨범을 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는데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쉽지. 여기 지금 A7에서의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스테이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되게 관심 갖고 나도 사실 그때 뮤직비디오 보고 야 잘했네, 잘 되겠다 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처음에 갔던 소베드보다 더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참 대중이란 게 무서운 거야. 곡을 쓰면서 뭐 라도가 뭐 이 곡은 좀 좋은 곡을 쓰고 이건 대충 쓰고 뭐 이러겠냐? 다 최선을 다해 썼는데도 대중은 어떤 명확해 그런 반응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베드에서 열심히 하자. A7에서 야 우리 이제 대박 나는 거야? 하고 색안경을 딱 꺼냈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야 약간 이렇게 온 거야. 이런 상황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런투유가 나오면서 이게 2022년 2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런투유 그래프가 어때? 처음에는 어때? 스테레오타입에서 나왔던 이 색안경보다 밑에서 시작했어. A7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기대가해서 여기서 색안경은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근데 색안경이 별로니까 런투유는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런투유가 어떻게 돼? 런투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어? 34만까지 올라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닌가? 또 잘 되는 건가? 이 기대를 갖게 만들었단 말이지. 왜냐면 여기 2022년 2월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름에 뭐 블랙핑크니 뭐 뉴진스 뭐 8월에 나오고 뭐 아이브 두 번째 앨범 막 쓸고 있고 이러니까 막 그 스테이시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지금 하면서 그 다음에 냈던 게 뭐야? 그게 이제 뷰티풀 몬스터야. 근데 그 그래프가 어때? 그래프도 어떻게 색깔을 너희들 회색으로 했냐?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어떻게 됐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 다운되는 거지. 그리고 라사상이랑 통하면 애가 힘이 없어. 그렇겠지 당연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런투유에서 이렇게 갔다가 완전히 떨어져서 34만 대가 어떻게 됐어? 17만 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이건 뭐야? 지금 여기 보면 뭐 색안경이나 지금 에이셉보다 훨씬 못한 수치가 된 거야. 이게 참 이건 충격인 거야. 이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껴. 왜냐하면 이때가 뷰티풀 몬스터가 7월에 나왔잖아요. 이때가 기억을 다시 하면 알겠지만 여름에 막 소녀시대 나왔지, 블랙핑크 나왔지, 트와이스 나왔지, 뉴진스 나왔지, 아이브 나왔지, 막 걸그룹 나와서 다 끝장낼 거야. 근데 그럼 이런데 웬만하면 피해가라. 그런데 정면 대결을 했는데 정면 대결 결과는 어땠어? 안 좋았단 말이야. 이게 이때가 아마 이 뷰티풀 몬스터가 아마 기획사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팬덤도 그렇고 제일 힘들었을 때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되겠나? 그리고 이제 절치부심하고 얼마 전에 내가 통화했는데 뭐 뮤직비디오 찍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하고 뭐 조만간에 배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워낙 뭐 뉴진스나 아이브가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막 고민되고 있는 상황에 뭐가 나왔어? 테디베어가 나온 거야.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제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이거 기록 다 깼어 지금. 이제 거기 수록곡 두 곡이 다 지금 차트 안에 있잖아. 다시 올라간 거야. 퐁당퐁당이야. 퐁당퐁당으로 가잖아 지금. 쭉 가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 앨범이 중요하다. 요 다음 앨범에 이 징크스 깨야 된다. 팬분들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이 다음 앨범에 총력을 다해서 밀어줘야 돼 스테이지를. 그래서 거기 안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지금 사실은 테디베어는 앨범 발매하자마자 바로 반응이 왔잖아. 그래서 이 스테이시가 지금 이 앨범 36만 정도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봐야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사실 음원 차트로 걸그룹이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이제 탑 티어에 거의 진입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테디베어가 내가 볼 때는 그 차트에서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롱런 할 거고 이게 노래가 들어보니까 좋더라고. 안무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가고 이 다음 앨범에서 이제 메가 히트가 되면 이제 완전히 안착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그룹의 3인방들이 있고 그다음에 블랙핑크 이런 거 말고 요즘에 이제 신인들 중에 3인방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티어들을 진입할 수 있는 걸그룹 중에 거의 1순위가 아마 스테이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팬덤들도 아주 이제 강력해졌고 그 다음에 가수들 아우라도 좋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가서 뭐 라이브 같은 거 들어보면 노래를 확실히 잘하더라고 애들이. 녹음 같은 것도 많이 트레이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라사장이 좀 잘 가르쳐서 정말 이제는 뭐 그냥 예전에는 풋풋하고 애들 잘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뭔가 시상식에 왔는데도 애들이 막
휴강이 나고 막 얘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글로벌 데이터를 모아서 처음부터 앨범 데이터를 다 보여주지 못해요. 2022년 1월 달부터 우리가 글로벌 차트를 했었으니까 그때부터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도 똑같아.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뷰티풀 몬스터가 가장 안 좋은 거지. 런투유가 좋았고, 항상 얘기했지만 그 발매 후 30일간 1일 글로벌 스트리밍에서 일간으로 100만에서 200만 사이면 아주 잘하는 거라고 봐야 돼. 200만이 넘으면 그거는 히트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갔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테디베어는 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 런투에서 시작했던 것보다 작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됐다가 요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아직 그 데이터를 우리 못 봤으니까 설명을 못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 분위기를 탄 거야. 그래서 어쩔 때는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이 굉장히 괴리가 있는 가수가 있어. 국내에서는 별거 없는데 해외 트래픽이 엄청 좋은 사람이 있고, 국내에서는 엄청 좋은데 해외에 별게 없는 가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은 국내랑 해외랑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100만에서 그 200만 사이에 뭔가 계속 그 트래픽을 넣는다고 하면 스테이시도 글로벌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업다운 됐던 게 지금 이제 완전히 업이 됐으니까 요거 계기로 완전히 도약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스테이시 스페셜 또 같이 해봤는데요. 보면 사람이라는 게 같이 일을 하면 뭘 하든 계속 잘 되고만 싶잖아.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지. 근데도 그 안에서의 계속적인 성장은 존재해. 다만 내가 조금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야 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스테이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테디베어 앨범이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에 요 발판으로 해서 새롭게 변모된, 새롭게 성장된 스테이시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23년에는 아마 스테이시의 이름을 전 세계에 이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스테이시와 우리 팬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또 좋은 성적 내길 좀 바라고, 저도 뭐 항상 삼촌의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